안녕하세요. 남승전기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또 변압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배우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변압기가 꼭 전봇대에 있는 그런 큰 22,900V를 220V로 바꾸는 그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소소한 기계에도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이런저런 것에도 예를 들어 작은 변압기들이 다 붙어 있어요. 알겠죠? 뭐 229V를 9V로 바꾼다든지 작은 전압으로 변압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공장에서 쓰이는 것들도 있는데 계기용 변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게요. 계기용 변성기라는 것은 PT라고 해요. PT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큰 공장에서 22,900V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작게 110V로 이렇게 고쳐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어떤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딱 기계실에 가면은 계기용 변성기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딱딱딱 보고 110V 맞구나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된답니다.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계기용 변성기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압계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전압계 기능. 그러니까 22,900V가 너무 무서우니까 110V로 바꿔가지고 전압이 잘 들어오는가 체크하는 거죠. 안전하죠. 110V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을 잴 때 항상 어떻게 쟀어요? 병렬로 쟀죠? 그래서 얘도 병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죠. 공장에는 수백 암페어의 전류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험해서 낮춰놨는데 그게 5암페어로 낮춰놓은 것을 계기용 변류기라 합니다. 이 류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전류계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영어로는 CT라 해요. CT.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압기는 PT이다. 계기용 변성기는 PT다. 계기용 변류기는 CT다. 이렇게 외워서 맞춰야겠어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계기용 변성기는 영어로 뭐냐? 계기용 변류기는 영어로 뭐냐? 이렇게 PT, CT 써서 외워야겠어요. 그 다음에 계기용 변류기는 어때요? 전류계는 우리가 전류가 사방대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로 직렬로만 잰다 했죠. 그래서 얘도 직렬로 재고요. 근데 직렬의 특성이 뭐예요? 딱 기계를 뜯어버리면 펑 터져버리죠. 마치 고속도로 한중간에 다리를 끊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우회 도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을 할 때는 반드시 단락을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개방을 할 때는 단락을 시켜줘라. 그러니까 전류계를 오래돼서 고장나서 고쳐야겠다 할 때는 전류계를 떼어내기 전에 이렇게 우회도로를 고속도로 따지면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차가 어때요? 옆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할 때는 반드시 단락을 시켜줘야 펑 터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변압기로 쓰는 것이 뭐를 볼까요? 승합기라는 것이 있어요. 승합기는 한자인데 오를 승자 전압 앞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쓰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압기는 전압을 낮춰주는 기능인데 이 경우는 전압을 한 10% 정도 올려주는 용도로 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어때요? 20층, 30층, 40층 올라간다면 어때요? 전압이 떨어져 버리겠죠?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압을 올려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특징은 원래는 1차가 큰 값이고 2차가 작은 값이었잖아요. 그래야 전압이 낮춰 나오는데 얘는 반대예요. 1차가 작은 값이고 2차가 더 큰 값이 됩니다. 그래야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단권 변압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권이란 것은 권수가 한 개다 호단자예요. 영어로 홀수 짝수 할 때 호단자. 그래서 권수가 한 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봐볼까요? 첫째 특징이 뭔가요? N2가 N1보다 크다. 그러니까 2차가 1차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야 전압이 올라오죠.
1차 권선이 직렬이 되어 전압을 같은 권선에서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직렬로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얻습니다. 세 번째는 전동기 기동할 때 기동보상기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전동기를 기동할 때 많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압을 좀 기동할 때는 낮춰줘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 때에도 기동보상기로 쓰겠어요. 자, 이번에는 또 델타 결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델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해요. Y형 결선, 즉 성형 결선에서는 어쩐다 했어요? 전압이 높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한전에서 송전할 때 많이 쓴다 했어요. 델타 결선의 특징은 어때요? 이 공장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이 델타 결선이 전류가 많이 나와요. 전류가 루트 3배만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장 사장님들이 좋아해서 이 집 주변에 쓰인다. 한번 봐볼까요? 한 대가 고장나도 V결선으로 송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델타를 쓰다가 한 대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V자형으로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단상 200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삼상 루트 3으로 씁니다. 삼상 루트 3으로 쓴다는 거. 우리가 공장 사장님들이 삼상 전동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단상 전력을 공급하면 모터가 안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한 대가 깨져가지고 이제 단상 2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단상은 우리 필요 없어. 삼상 보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상 200을 보는 게 아니라 V결선을 이렇게 조합해서 삼상으로 루트 3, 즉 173만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Y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성점이라는 것을 댈 때가 있어서 접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델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중성점을 맬 데가 없죠. 접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35kV 이하 집 주변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고조파 전압이 나오지 않아서 외부 통신 장애가 없다. 이 소리는 뭐냐면 3고조파가 어떻게 된다? 3고조파가 이 안에서 놀아본다. 이 안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전송 선로로 안 나가고 안에서 놀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 통신 장애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TV를 볼 때나 또는 이렇게 비디오를 볼 때 막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거예요, 화면에. 그것은 바로 이런 고조파 전압으로 인한 통신 장애가 벌어진 건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권선 변압기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3권선 변압기는 세 번째 권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큰 회사에서 한전에 몇억 원짜리 이렇게 Y결선 변압기 2대를 납품받았어요. 그러면은 감사의 뜻으로 쬐깐한 대타결선 하나를 서비스로 주는데 이것을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이라 해서 3차 권선 변압기에서 3권선 변압기라 합니다. 즉 이 델타로 된 3권선 변압기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자 볼까요? 제3고조파가 제거된다. 아까 델타결선 말했죠?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3고조파가 돌면서 선로에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조상설비를 접속한다. 이런 이렇게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러니 전송로에 이렇게 어때요? 동기전동기, 동기조상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선로상에 어쩌네 빠른 전류, 늦은 전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역류를 조정하죠. 근데 그런 기계장치의 전원으로 쓰기 좋다. 세 번째, 소내용 전원으로 공급한다. 그 변전소나 발전소 안에서 텔레비도 봐야 되죠. 냉장고도 설치해야 되죠. 뭐예요? 전기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내용 전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V결선 이용률에 대해서 나왔어요. 항상 출력은 루트 3이다. 꼭 기억하고 V결선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2대 중에 결선이 이렇게 2대가 있다면 깨져버렸죠? 지금 현재 2대가 남았어요. 이 2대 중에 루트 3만큼 출력이 되죠?
그래서 0.866이다. 그래서 이용률 하면 0이 3개니까 이렇게 0 3개로 기억하라 했습니다. 또 고장전 출력비란 것이에요. V결선의 고장전 중. 고장전에는 몇 개였어요? 3개 판이었죠. 3개 판이었죠. 3개 판이었는데 지금은 루트 3만큼 나오죠. 그래서 0.577. 출력비에서 77.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또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분수로도 나옵니다. 분수로도. 시험은 잘 나온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상인데 지금 현재 3상으로 쓰고 있는데 6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자 선배들이 대단하죠. 집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6상으로 쓰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4가지 방식인데 포크 결선, 환상 결선, 이중성형, 이중대각 이런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되겠어요. 포환이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포환이. 그 중에 6상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 4개 중에 아닌 걸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포크 결선은 수은 정류기에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수은하고 포크를 연관해서 외워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수은하고 포크를 연관시킬까요? 옛날에 임금님이 식사를 할 때 수은 같은 독국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은으로 된 침을 이렇게 꽂아봤답니다. 그래서 독이 있나 없나 점검했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은으로 된 포크로 이렇게 수은을 점검했다. 기억해 보게요. 그러면 포크 결선은 수은 정류기에 쓰인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상 전력을 많이 뽑기 위해서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이렇게 3가지인데 이것도 앞글자만 스메우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스메우 외우시고 스코트 결선은 T형 결선이라고 해요. 형상이 T자 닮았다 해서 스코트 결선은 T형 결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를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을. 자, 시장에서 말을 사왔어. 그러면 이 말이 뭘 좋아한가? 홍당무를 좋아한가? 이 말이 그냥 풀 뜯어먹는 걸 좋아해.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어떠한지 측정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도 측정해보죠. 또 무부하 시험이죠. 무부하 시험. 무부하 상태에서 재는 거 뭐라 해요? 철손이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단락시켜 불고 시험한 거 뭘 쟀어요? 동손이죠.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그런 걸 쟀죠. 그래서 저무단, 저무구 이렇게 같이 앞글자만 외우세요. 저무단, 저무구. 단락 시험을 어려운 말로 또 구속 시험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저무단, 저무구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또 고장, 변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호하냐 이거죠. 선생님이 아는 누님 계세요. 이분이 자동차에서 탁탁탁탁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쩔 것 같아요? 얼른 정비소에 갖고 와서 이게 뭔가요? 딱 물어보고 이것은 엔진 오일이 다 떨어져서 실린더가 자꾸 엔진 벽을 쳐서 소리 나네요. 엔진 오일 5만 원짜리만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걸으면 되죠. 그렇죠. 조금 고장 날 때 얼른 고쳐버려야 되죠. 이상한 소리 날 때. 근데 그 누님은 냅둬버렸어요. 고장 났는데도 탁탁탁탁 소리 나도 냅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엔진이 타버렸어요. 엔진이 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나요? 엔진 고치는데 3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작은 고장을 얼른 고쳐버리죠. 그렇죠. 고장이 조금 있을 때 얼른 고쳐야 좋지. 점점 키워버리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조금 고장 날 때 얼른 알아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안에다가 기기장치를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계전기라 한다. 계전기도 한자예요. 한자. 전기로 만들어진 기계란 뜻이죠. 계전기. 그래서 부월지 계전기,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있는데요. 3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부월지 계전기부터 볼까요?
부호월증 계전기. 자,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변압기 위쪽에 그 쓰레기나 더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설치했어요? 열화 방지를 막기 위해서 컨서베이터를 설치한다 했죠? 컨서베이터. 그래서 이 컨서베이터하고 변압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롱을 달아놨어요. 자, 위아래에서 특히 아래쪽에 이 변압기 이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겠잖아요. 열나면서 딱 초기에 가스가 팍 튀면서 올라오면 여기 있는 것이 부어오르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어올증 계전기죠.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탁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 부호월증 계전기는 어디다 설치하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컨서베이터와 변압기 본체 사이에다가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겠네요. 자, 차동 계전기는 뭐냐면은 한자예요. 달을 차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다를 때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또 재밌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놀이터 한쪽에서 예쁜 소녀 둘이가, 아주 예쁜 소녀 둘이가 시소를 타고 있었어요. 시소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머시마가 초등학교 5, 6학년 됐겠죠. 너무 한 애를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앞에만 서면 그냥 가슴이 탁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콱 가서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서 엎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자애들은 비명을 지르고 시소는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겠죠.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지시하고 있다가 한쪽으로 사고가 나서 크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어떻게 한다? 얼른 찾아내는 계전기가 바로 차동 계전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는 어때요? 작은 비율을 알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자빠졌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까지도 다 잡아내게 해놓은 것이 비율 차동 계전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변압기를 말릴 때 변압기를 건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건조시키는 방법에는 열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열진단. 열은 열풍법, 진공법, 단락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열풍법은 어때요?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말리는 것이고, 진공법은 아주 큰 변압기를 큰 창고 진공으로 만들어서 말리는 거. 단락법은 쇼트시킨 거죠. 쇼트시켜서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열이 난다 했죠.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법은 열진단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어요. 자, 여자친구가 머리가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야, 감기 걸리는 간에 봐줄게 그러면서 머리를 딱 대면서 열을 진단해야 되죠. 열진단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또 문제를 한번 봐보게요. 그 외에 16페이지로 한번 봐볼까요? 16페이지 층간 절연 시험이라는 게 있네요. 층간 절연 시험 봐보게요. 자, 변압기를 시험하는데 절연 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절연 시험. 절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연이 안 되면 바깥쪽으로도 전기가 통해버려요. 그럼 사람이 만지면 죽어버리겠죠. 또 이 선과 선 사이에 절연이 안 되면 어때요? 합선이 돼버려서 뻥 터져버리죠. 그래서 절연 시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연 시험에는 거기 보면은 층간 절연 시험에는 유도 시험이 있다. 또 가압 시험도 있어요. 가압 시험이. 충격 시험.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시험 주파수분의 120 곱하기 전격 주파수다. 이런 것이 있어요. 가압시험이란 것은 어떤 전압을 세게 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된가 안 된가, 불량품인가 보는 것이죠. 유도시험도 어떤 것을 전압을 가해가지고 유도를 보는 것이고, 충격시험은 뭐냐면은 번개처럼 큰 충격파를 줘서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되게 가압시험은 1분간만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압, 유도, 충격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가압, 유도, 충격. 그 다음에 시험 주파수분의 120 전격 주파수를 유도 시험 시간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자, 친구가 자기 집에 소개를 했어요. 야, 친구야, 우리 집에 와. 고기 구워줄게. 너무 기쁘죠?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집이 유도장인 거예요. 유도장. 알겠죠? 유도 도장이에요. 집이.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친구가,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매트에다. 충격받았죠. 근데 친구가 막 몸에 올라타서 막 조르는 거야. 몇 분간 졸랐어요? 1분간 졸랐어요. 알겠죠? 너무 심하게 졸으면 화나죠? 1분간만 졸랐다 알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관장실 문 열리면서 그 아버지가 딱 와서 너무나 그 던지는 동작이 완벽했다 해서 120점 소리 질렀어요. 120점. 120 곱하기 전격 주파수니까 우리가 120점 외우면 좋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가 포인트 있게만 외겨요. 자, 그러면은 대충 했으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에 230번부터 봐볼까요? 230번. 자, 230번부터 보겠어요. 230번은 변압기에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뭐냐 그랬어?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건 무엇이었냐 그랬죠? 그 경우는 똑같은 기호가 3개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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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 이렇게 똑같은 기호가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4번이에요. 231번 볼까요? V결선의 이용률은 얼마냐? 이용률은 0.866이고 86.6%죠. 그 다음에 232번 고장전 출력비는 얼마냐 그랬죠? 57.7%죠. 그 다음에 3상에서 6상은 뭐냐? 그때 포환이 그랬죠? 아닌 것은 1번 스코트 결선이죠. 234번 변압 결선에서 수은정류기 포크 결선, 수은정류기는 포크 기억해 놓으세요. 235번 주파수가 올라가면 철선은 어떻게 되냐? 증가한다 했죠? 주파수가 올라가면 철선은 감소한다. 철선은 감소한다. 그래서 일본이 50인데 우리나라는 60으로 주파수를 올렸죠. 더 좋게 만들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손실이 줄어들었죠. 철선도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236번 변압기의 내력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압, 유도, 충격 이걸 한다 했죠. 4번은 아닙니다. 230번 가압 시험은 1분간 한다 했죠. 238번 층간 절연 내력을 할 때는 1단 접지. 그래서 친구 도장이 1층이었다 기억하세요. 239번 단락보형 계정기는 비율 차동 계정기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단락이 여기서 단락이라는 것은 쇼트 사고예요. 쇼트 사고. 뻥 터져버리죠. 그럴 때 비율 자동 계정기를 쓴다. 240번 N2를 N1보다 더 크게 한다. 그것은 2차 전압이 더 세게 나와버리죠. 승합 변압기죠. 241번 1차, 2차의 사이는 파이 값의 위상차가 있다 했습니다. 242번 보게요. 242번 자속 밀도는 몇 배인가? 이 공식 봐보게요. 자, 공식 2는 4.44
Fn 파이 m이라 했죠. 그래서 자속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속은 4.44 Fm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0인데 6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준 거죠. 어떤 게임기가 있는데 50원만 넣으면 돼. 근데 60원이나 넣어줬어. 많이 넣어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속은 어떠냐? 반비례죠. 그러니까 우리 줄어들어 버리겠죠. 반대니까. 주파수와 자속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6분의 5로 줄어든다.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1차에 전류가 흐르고 2차에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 해설 보면은 F는 NI가 되고 또 F는 파이 R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류값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N이 밑으로 내죠. 그래서 N분의 파이 R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44번 여자 전류의 파형은 첨두파라 했죠. 삼고조파가 많다 그랬어요. 245번 부싱 중에 여러 가지 절연 내력을 채운 것이다. 그것은 컴파운드란 말이 영어로 어떤 혼합물이 더 많이 채운 것이죠. 그 다음에 246번 전격 출력 단위가 아닌 것은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는 유효 전력이죠. 그러니까 틀리죠. 240번 귀약 효율은 얼마냐? 자, 발전기 변압기의 귀약 효율, 발전기와 변압기의 귀약 효율은 원래 효율식은 뭐였어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을 원래 효율을 한답니다. 근데 발전기와 변압기는 뭘로 쓴다? 출력으로만 쓴다. 출력으로만 쓴다. 전동기는 입력으로만 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출력은 똑같으니까 냅두고 요게 문제죠. 출력에다가 손실을 어떻게 해주면 입력과 같을까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줘야지만이 입력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8번 퍼센트 정가 3, 리에터 정가 4, 역률 80% 얼마냐? 3, 4니까 5다 그렇게 대충 찍어서 외워도 되고요. 변동률 기본식이 또 있습니다. 변동률 기본식. E는 퍼센트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Q 사인 세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저항 강화가 3이라면 3. 그 다음에 역률이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가 4. 여기는 역률이 0.8이니까 무효율은 0.6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알겠죠? 38에 24, 2.4가 되고요. 여기는 4, 6, 24, 2.4가 되니까 정확히는 4.8이죠. 3번입니다. 240번 간극성과 가극성의 차이는 몇 볼트이냐? 이 경우는 저압축의 2배가 됩니다. 저압축의 2배. 그러면은 감극성과 가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요. 감극성과 가극성. 자, 이렇게 감아진다 했어요. 감아져. 여기도 감아지죠. 자, 그런데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이 어때요? 전류의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N극이 나온다 했잖아요. 자, 이쪽에서 이제 이쪽 방향이야. 쉽게 말해서. 이쪽 방향으로 N극이 나온다. 이쪽 S극으로 나온다 해봐. 근데 방향이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다 합니다.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같죠. 이렇게 같게 되면은 여기에는 건수비가 30배니까 여기는 아래가 저압축이 8V라 했어요. 그럼 여기가 8V가 되고 30배니까 240이죠. 여기는 240V인데 여기 더해져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40 더하기 8V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더해진다. 자, 여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가극성인 경우에요. 가극성.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더할 가자가 된답니다. 자, 역률을 봐볼까요?
자, 여기가 N극이고 S극인데 여기도 N극, S극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속이 돌라고 막 하는데 얘는 반발하는 형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줄어들어 버립니다. 결국 여기는 240V고 여기는 8V인데 240 빼기 8이 되는 거예요. 8, 알겠죠? 그리고 빼진다 해서 감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감극성이.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뭐예요? 가극성과 감극성의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압의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되겠습니다. 자, 250 볼까요? Y델타 결선 방식이 뭐냐 그랬죠. Y델타 결선 방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 것이 델타 Y 결선 방식은 올라간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Y델타는 뭘까요? 반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져 아래로. 그래서 강압용이다. 4번이 맞겠습니다. 강압용 떨어진다. 251번 삼상에서 이상으로 될 때는 뭐냐? T형 결선, 스코트 결선이 해설을 보면 스매우 돼 있죠. 자, 252번 여기 보면은 변압기의 반환부합법에서는 어때요? 고압 측에는 2배의 전압을 가해요. 그래서 해설 보면은 반환부합법에서는 고압 측에 2배를 가한다. 1번이 맞습니다. 253번 층간절연 시험은 뭐냐? 유도시험이다. 층간절연 시험은 유도시험으로 한다. 254번 변압기의 열화방지와 관계가 먼 것은 열화방지할 때 컨센베이터를 설치하고 질소를 넣고 브리드를 넣고 부식은 상관이 없어요. 255번 용량이 작은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 과전류 개전 방식으로 한다. 1번이 맞습니다. 과한 전류가 나오면 탁 떨어진다는 식이죠. 작은 것은. 자, 256번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단락시험이다. 단락시켜서 전기를 흘려준다 이거죠. 257번 변압기 온도 상승법으로 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또 반환부합법도 많이 사용한다. 반환부합법이. 반환부합법이라는 것은 자, 봐볼까요? 마라톤을 딱 갔어요. 뛰어갔다가 여기가 어때요? 반환점이죠. 반환점. 즉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점. 그러니까 반환부합법이란 중요한 철송과 구리손만을 공급해서 재는 것을 반환부합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258번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접지저항은 콜라시 브릿지. 콜라시 브릿지 왜 하겠어요? 접지저항은 콜라시 브릿지다. 접지저항은 콜라시 브릿지다. 브릿지법을 쓴다. 자, 접지라는 것은 뭘까요? 접지라는 것은 땅에 저항이에요. 접할 접자 땅지자거든요. 그래서 땅에 접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접지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저항이죠. 그러니까 접지 저항이 적어야 위에서 번개가 떨어지거나 할 때 싹 다 빠져나오죠. 만약에 바위같이 접지 저항이 세면 어쩔까요? 그러면 다시 튕겨서 올라가 버린답니다. 알겠죠? 그럼 건물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접지 저항은 작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콜라시 브릿지법을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자, 어떤 남자애가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얼른 나와라. 그러니까 나 화장 좀 할 때 오빠 한 30분만 기다려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발밑에 뭐가 있어. 툭툭 쳐보니까 콜라 캔이 나온 거예요. 콜라 캔. 알겠죠? 발밑에 누가 먹고 그다 파 묻어버렸나 봐. 콜라 캔. 그래서 땅 하면 뭘 생각해라? 콜라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9번 습기 제거 방법 아닌 것은 열진단 하라 했죠.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260번 대용량의 변압기 사용한 것은 유입 송유식을 사용해요. 대용량은 유입 송유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이렇게 따로 펌프를 대가지고 식혀가지고 다시 넣는다. 그래서 유입 송유식.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이 들어있는데 기름을 따로 여기서 식혀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1번 부하의 역률이 1일 때 전압변동률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전압변동률식 있죠. 전압변동률식. E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Q 사인 세타 했죠? 근데 역률이 1이라 했어요. 역률이 1이라는 것은 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효율은 0이 돼버려요. 알겠죠? 어떤 것이 봤더니 알맹이가 100% 차 있어. 그러면 껍질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역률이 1이라는 것은 이쪽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되고, 이것도 1이 돼 버리니까 없어져. 그러니까 결국 뭐죠? 저항 강화네요. 변동률은 바로 저항 강화돼서 1.8%. 260번 삼상에서 이상 스매우 그랬죠? 또 스코트 결선은 T형 결선이라 했으니까 3번이 맞습니다. 263번 접지사고 발생 시 다른 선로의 전압은 상전압이 상환되지 않으며 이상전압의 위험도 없고 전전압을 재발하는 것은 뭐냐? 직접 접지. 그러니까 접지할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접지해본다. 직접 접지한다. 예. 그 다음에 264번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의 유상차는 뭐냐? 이렇게 Y형으로 올라오면 어쩐다 했어요? 루트 3배만큼 전압이 올라간다 했죠? 그 다음에 30도만큼 전압이 앞서간다 했습니다. 30도. 265번 변압기의 손실이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선, 동선, 처리와 놀자 그랬죠? 그래서 기계손은 아닙니다. 기계손은 이제 풍손이 기계손인데 이렇게 회전하는 기계는 어때요? 기계손이 있죠. 근데 변압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자, 그래서 기계손이 아니죠. 260번 변압기의 1차 전격 전압은 뭐냐? 자, 어떤 변압기가 있으면 이렇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이렇게 2차 있죠. 그래서 전격 전압은 항상 2차 전압을 말한 거예요. 알겠죠? 2차 전압을 전격 전압에 정해진 규격이에요. 정해진 규격. 220V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차 전압은 뭘까요? 2차 전압에다가 권수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번 2차 전압에다가 권수만 구해주라. 그 다음에 변압기의 자속과가 필요한 것은 전압이라 했죠? 전압이. 변압기의 자속과가 필요한 것은 전압이다. 이는 4.44 FN 파이 M에서 이 자속과 필요한 것은 뭐냐? 자속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4.44 FN이 내려가죠. FN분의 2가 돼서 결국 자속은 전압과 비례한다. 주파수와는 반비례한다. 알겠습니다. 자, 유도 시험에서 시험 시간 120점이라 했죠. 120점 1번입니다. 260번 저압측에 철심을 가까운 곳에 배치한 이유는 절연 문제다.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쇠심 가까운 데다가 220V를 대는 게 좋겠어요? 22,900V를 대는 게 낫겠어요? 위험하니까 220V를 대는 게 낫겠죠? 절연 문제예요. 270번 전격이 아닌 것은 자, 전격 출력은 P는 VI예요. 알겠죠? 출력 공식 P는 VI요.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용량, 전격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격 저항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고생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은 그냥 피하도록 하세요.